서울에서 15년 동안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아내의 고향인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1억 원을 들여 아늑한 시골 마을에 예쁜 민박을 열었죠. 처음에는 손님이 많이 오지 않아 걱정했는데 3개월쯤 지나자 입소문을 타면서 예약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민박 잘 되시죠? 그런데 마을 발전 기금 좀 내셔야겠어요. 한 달에 30만 원씩이면 될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라 당황스러웠죠. 알아보니 다른 민박집에서는 그런 돈을 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장님께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전했더니 갑자기 싸늘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이 동네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앞으로 장사하기 힘들걸?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민박집 주변에서 쓰레기 태우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손님들이 매캐한 냄새 때문에 불편해하기 시작했죠.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마을 회의 때 이 얘기를 꺼냈어요. 마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이장님의 부적절한 기금 모금 행위가 적발되어 결국 경찰에 고발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저희 민박집은 더욱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은 만실이 되는 날이 허다해요. 투명하고 깨끗한 시골 마을 문화를 위해 좋아요 눌러주세요. 35살 신혼부부 민수와 지은. 도시 생활에 지친 두 사람은 사억을 들여 시골의 아담한 전원주택을 샀어요. 도시와는 달리 넓은 마당에 텃밭도 가꾸고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는 생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행복이 가득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우편물 한 통. 우리 집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충격적인 내용의 편지. 두 사람의 집이 불법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으니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황급히 찾아간 군청. 하지만 더 큰 충격이. 죄송하지만 이 부지 원래 농지였습니다. 주택 건설이 불가능해요. 집은 철거 대상이 됐어요. 결국 집을 판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우리한테 이런 집을 팔다니요? 저도 이런 줄 몰랐어요. 원소유주가 다 합법적이라고 해서. 이제 어쩌죠? 우리 모든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한 두 사람.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멀고도 험해 보여요. 사업과 함께 꿈꾸던 전원생활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두 사람의 미래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3개월 전 아내와 함께 도시 텃밭을 시작했어요. 20평 땅을 50만 원에 1년 임대해서 방울토마토를 심었죠. 매주 주말마다 가서 정성껏 돌봤어요.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우리 토마토들 잘 자라고 있지? 곧 빨갛게 익겠다. 그렇게 3개월 드디어 수확 시기. 근데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2주 뒤에 돌아와 텃밭에 갔는데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토마토 덩굴은 엉망이고 빨간 토마토는 하나도 없었어요. 주변 CCTV를 확인해보니 모자 쓴 중년 남성이 우리 토마토를 따가는 모습이 의심되는 옆집 아저씨를 찾아갔죠. 아저씨, 혹시 우리 텃밭 토마토 따셨어요? CCTV에 수상한 사람이 찍혔거든요. 난 모르는 일인데 증거라도 있나? 얼굴이 명확히 안 보여서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다음날 동네 장터에 갔는데 그 아저씨가 방울토마토를 팔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이거 우리 토마토 맞죠?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용서해 드릴게요. 증거 있어?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도시 텃밭 하실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농작물 도둑 피해 경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원주택에 살게 된 40대 주부 미숙입니다. 6개월 전 도시 생활에 지쳐 시골로 이사 왔어요.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3천만 원을 들여 우리 집 마당에 작은 천국을 만들었죠. 연못도 만들고 예쁜 꽃들도 심고 아기자기한 정원 소품도 놓았어요. 매일 아침 커피 한잔하면서 여기 앉아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제 허락도 없이 정원에 들어와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더라고요. 처음엔 뿌듯했지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건 기본. 주말엔 친구들까지 데려와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옆집 할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정원에서 피크닉을 시작한 거예요. 저기요, 남이 집 정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손주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치킨이랑 과일 좀 싸왔어. 이웃끼리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구나? 동네 사람들끼리 인심도 없어. 결국 말다툼까지 벌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마당 정원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골 한마을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토지 주인이 자신의 사유지를 지키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마을에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주택 단지에 빗물과 오수를 흘려보내는 관로가 한 사유지를 통과하게 된 거죠. 저기 봐요. 저 관로에서 오수가 흘러나와요. 우리 땅이 오염되고 있어요.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사유지가 범람하는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토지 주인은 결국 관로를 막았고 구청에서는 이를 복구하려 했죠. 그 과정에서 토지 주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제 땅인데 왜 제가 체포돼야 하나요? 하지만 나중에 검찰은 토지 주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청은 여전히 이 관로가 공공관로라고 주장하지만 그 증거가 되는 사실 확인서에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말을 인용해서 만든 문서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분쟁으로 토지 주인의 가족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대응하던 오빠는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과연 이 분쟁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1,000만 원 들여 만든 아버지 무덤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시골 땅은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써온 땅이에요. 산나물도 캐고 조그맣게 농사도 지었죠. 명절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 묘소를 찾아갔더니 무덤 자리에는 원두막이 있고 아버지 묘는 옆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로 구청에 전화했는데 마을에서 묘 이동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마을 이장을 찾아갔는데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명당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차지하면 뭐해요? 아버님은 저희가 옆으로 다시 잘 모셔놨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화가 나서 소리쳤죠.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마을 사람 조상 무덤들 부숴버리기 전에 전부 이장시켜요. 그제서야 이장은 원두막 철거하고 저희 아버지 무덤도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원상복구는 당연한 거고 이제부터 선산 쓰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남의 가족 무덤을 허락도 없이 건드릴 생각을 하는지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니 이해가 되질 않네요. 5천만 원치 농기계 시골 창고에 맡겼다가 집안이 망했습니다. 저는 36살 민수입니다. 전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 사업을 위해 이곳에 왔죠. 총 6천만 원치 농기계를 구입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마을 이장님이 제안했어요. 민수야, 겨울엔 농기계 마을 창고에 보관하는 게 어떠니? 자리 차지했었는데 좋습니다. 봄이 와서 창고 문을 열었더니 충격적이었어요. 농기계 앞부분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비난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야단이야? 마을 일에 도움된 걸 좋아해야지. 아니, 동의도 없이 제 물건을 썼잖아요. 수리비가 800만 원이나 나왔지만 마을에선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마을에 관 CCTV가 생각나 영상을 확인해보니 충격적이었죠. 이장님은 지인들에게 제 농기계를 마음대로 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장님, 농기계 왜 그러셨어요? 아이고, 미안하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 수리비 800만 원 주세요. 뭐, 당장 나가? 농사지을 기계도 망가지고 마을 사람들과도 관계가 틀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결심했어요.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골에 사는 주민들은 6.25 전쟁을 거쳐 살아온 고향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이 마을 땅의 합법적인 소유주입니다. 모든 주민들은 즉시 떠나주셔야 합니다. 6.25 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지주의 손자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 그의 출연으로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은 이 땅을 사려고 평생 농사지어 모은 돈을 다 썼어. 근데 이제 와서 남의 땅이라니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요? 더 가슴 아픈 건 이웃 간의 갈등입니다. 15년간의 소송 끝에 일부 주민만 승소하면서 마을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사이도 이제는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되었죠. 당신네 집은 이겼다고 좋겠네. 우리 집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패소한 가구들은 강제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중에는 말기 암 환자도 홀로 사는 90세 노인도 있습니다. 그들에겐 갈 곳이 없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웃 간 경계가 모호해 서로의 집과 땅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집은 화장실이, 어떤 집은 부엌이 남의 땅이 되었습니다. 70년 넘게 이 마을을 지켜온 이장님은 우리 마을이 이렇게 망가질 줄이야. 이제 어찌해야 하나? 과연 주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김장철을 앞두고 할머니 배추밭에 일손을 돕기 위해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시골 땅 300평에서 열심히 키우신 배추들이 하나같이 실하고 탐스러웠습니다. 수확 다음 날 도매상들이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배추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값이 폭락했고 저번 가격에 반값에 사가겠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 트럭 몇 대는 이미 배추가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을 청년회장네 배추라며 더 훨씬 안 좋아 보였습니다. 의심이 들어 살짝 거래 명세표를 확인해보니 깜짝 놀랐어요. 청년회장네 배추 가격이 우리 것보다 2배 비쌌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도매상에게 따졌죠. 우리 배추가 훨씬 좋은데 왜 반값에 가져가죠? 청년 회장님이랑 20년 넘게 거래했고 당신 내랑은 1년밖에 안 됐잖아. 그러니 당연히 그 가격이 맞지. 너무나 뻔뻔한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리 배추를 헐값에 사가더니 땀 흘려 가꾼 배추들이 헐값에 팔리는 걸 보니 화가 치솟았죠. 그런데 할머니는 오히려 저를 달래셨어요. 이 정도라도 받은 게 어디냐. 시골에선 이런 일이 다반사야. TV에서만 봤지 현실로 눈앞에 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근 저희 마을에서는 땅값 폭등으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땅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사유지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을 막아서고 있는데요.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세요. 급기야 한 마을에서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조차 농기계를 몰고 다닐 길이 없어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러다 우리 농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해 농사 망치면 우리 가족은 그냥 굶어 죽으란 말이여. 이런 상황에서 마을 회의를 통해 주민 30여 명이 뜻을 모아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쪼개서 기부하고 총 연장 1km에 폭 8m의 농기계 전용 도로를 직접 만든 것입니다. 도청에서 도로 건설 비용 5억 원을 지원했지만 땅 기부 덕분에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 땅 떼어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일처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생각하니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이처럼 갈등과 분쟁의 고통 속에서도 자발적인 땅 기부로 서로를 배려하며 상생의 길을 연 주민들이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며칠 전부터 이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공포심마저 엄습하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마을 입구에 있는 다리에 이름표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겼던 주민들, 하지만 이내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리 마을을 노린 건가? 불안에 떨며 밤마다 순찰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졌죠. 무려 20개가 넘는 이름표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잠 못 이루는 날이 이어졌죠. 이러다 우리 마을이 무너지는 거 아니여? 범인을 잡아야 혀.
범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구리값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저버린 누군가 어두운 밤을 틈타 마을의 평화를 깨뜨린 것이죠. 주민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범인을 잡아야 해요. 그래야 다시 평화로운 마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잡혀 마을의 평화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빛동 버스 정류장. 한때는 활기찼던 이곳이 지금은 적막감이 감돕니다. 표지판에는 여전히 달빛동행 노선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노선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암 치료를 받으러 타 지역을 다녀야 하는 주민은 불안합니다. 아이고, 예전엔 진료를 보고 밤에는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렵게 됐어요. 달빛동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던 버스 노선이 사라진 지 한 달.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노인들에겐 큰 문제입니다. 아프면 어떡하죠? 택시 타기엔 너무 비싸고 이러다 우리 보고 집에서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지역 버스 회사가 적자를 이유로 철수한 후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지만 노선 변경으로 달빛동에 가는 버스가 아예 사라진 겁니다. 버스 시간표도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텅 비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역 기업의 후원으로 달빛 콜택시를 운영했지만 이마저도 재정난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 병원 가는 날이면 택시 타고 나가셨는데 이제 그마저도 없어져서 너무 속상해요. 지자체는 마을버스 시간을 조정해 주민들의 이동을 돕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달빛동 주민들의 교통권이 하루빨리 보장되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김순희 씨는 3년 전 어머니가 계신 시골 마을로 귀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집 근처 빈집으로 이사했다가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본가로 주소를 옮기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발전 기금 100만 원을 또 요구하는 것이었죠. 김 씨, 우리 마을 규약에 따라 발전 기금을 내셔야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마을에 살고 있었잖아요. 규약상 같은 마을 내에서 이사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김 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마을 총회 참석이 거부되고 이장 선거권도 박탈당했습니다. 원래 살던 주민도 그 옆쪽으로 이전을 하면 그 발전 기금에 대해서 또 내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마을 총회에서 이번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김순희 씨가 발전 기금 100만 원 돈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민우 씨는 지난해 사과 농사의 꿈을 안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시골 땅을 둘러보다가 한 땅을 마음에 들어했죠. 땅 주인이 이 땅에서 바로 이듬해 수확을 할 수 있어 좋아요. 라고 하니 더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5천만 원을 들여 3,000평의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중장비로 땅을 파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땅속에 폐기물이 가득 묻혀 있었던 거죠. 3m나 파 내려갔는데도 쓰레기 더미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산업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어버린 거였어요. 이런 땅에서는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민우 씨는 너무나 속상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계약 당시에 수확을 바로 이제 이듬해부터 할 수 있다 했는데 정말 속상하네요. 진짜 귀농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예요. 이 사건을 알게 된 경찰은 지금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사람들을 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일어난 청년 농부에게 희망을 응원한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쇠말뚝이 저희 집 입구를 가로막아 충격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전원주택을 구매해서 시골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다음날 마을 입구 도로에는 통행금지 현수막과 함께 거대한 쇠사슬과 쇠말뚝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차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다른 주민도 꼼짝달싹 못한 채 고립되고 말았죠.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주차장 있어도 못 쓰니 감옥이나 다를 바 없어요. 쓰레기도 수거조차 할 수 없어 악취가 진동하고 급한 환자가 병원에 가지 못해 위험에 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었죠. 특히 생계를 위협받는 인근 업체들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대로라면 다 망하고 말 거예요.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납품 차량의 진입이 막혀 물류 운송마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참사의 원인은 단 한 사람, 사유지의 도로주인 때문인데요. 아저씨, 길 좀 지나가게요. 불편하시면 구청에 민원을 넣으세요. 그는 땅값 보상을 요구하며 주민들의 생활도로마저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었죠. 나중에 길을 지나갈 때 아무 보상도 없이 그냥 도로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예산 부족을 핑계로 땅 매입과 도로 정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빨리 끝내길 바라며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